오늘 제가 말씀드릴 이야기는 그냥 넘기시면 절대 안 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50대 이후분들이 건강에 좋다고 믿고 드시는 겨울과일 때문에 신장이 조용히 망가지고 있거든요. 단 3일만 잘못 먹어도 신장이 버티지 못하는 경우가 실제로 생깁니다. 몸이 붓고 가슴이 두근거리고 밤에 화장실을 들락날락하는 증상들이 나타나는데도 대부분은 나이 탓이라고 넘겨버리십니다. 제가 지난 20년간 연구하면서 만난 수많은 사례들을 보면 이런 증상들이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신장이 보내는 마지막 경고일 가능성이 정말 높거든요. 특히 겨울만 되면 더욱 심각해집니다. 추위 때문에 물은 적게 마시게 되고 혈관은 수축되고 신장 기능은 이미 느려진 상태인데 이때 달콤한 과일과 차를 반복해서 드시면 신장은 쉴 틈 없이 과부하에 걸리게 됩니다. 정말 놀라운 건 대부분의 분들이 이런 습관을 건강한 선택이라고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감귤 몇 개 정도야 뭐 어때? 유자차는 감기에 좋다고 하니까 물 대신 마셔도 괜찮겠지. 바나나는 칼륨이 풍부해서 좋다고 하더라. 이런 식으로 말이죠. 하지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건 노화가 아니라 신장이 보내는 마지막 경고일 수 있습니다. 50대 이후에는 신장의 여과 기능이 20대에 비해 절반 수준으로 떨어지는데 이 상태에서 고칼륨, 고당분 과일을 습관적으로 드시면 신장은 감당할 수 없는 부담을 떠안게 되거든요. 특히 겨울만 되면 건강에 좋다고 믿고 매일 먹는 과일과 달콤한 차, 이 습관이 50대 이후 신장을 조용히 망가뜨리는 가장 흔한 원인입니다. 작은 감귤이라고 해서 부담 없다고 생각하시는데 하루에 서너 개씩 드시면 칼륨 과부하로 이어질 수 있어요. 곶감도 마찬가지입니다. 말리는 과정에서 당분이 농축되어서 혈당을 급격히 올리고 혈액을 끈적하게 만들어 신장에 무리를 줍니다. 제가 연구하면서 만난 한 분은 겨울마다 TV 보면서 감귤을 계속 까먹는 습관이 있으셨는데 어느 날 갑자기 가슴이 두근거리고 밤에 잠을 못 이루는 증상이 나타났어요. 검사해보니 혈중 칼륨 수치가 정상 범위를 벗어나 있었거든요. 과일이니까 많이 먹어도 괜찮을 거라는 생각이 문제였던 거죠. 또 다른 분은 감기 기간 동안 유자차만 마시셨는데 물 대신 마셔도 된다고 생각하셨던 거예요. 하지만 유자차의 절반 이상은 당분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드시면 탈수는 물론이고 신장에 엄청난 스트레스를 주게 됩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아무 의심 없이 드시고 있는 겨울과일 5가지가 왜 위험한지, 그리고 지금 당장 바꿔야 할 선택이 무엇인지 끝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감귤, 곶감, 바나나, 키위, 유자차, 이 5가지가 어떻게 신장을 지치게 하는지, 그리고 대신 어떤 과일을 선택해야 하는지까지 모든 걸 알려드릴 거예요. 요즘 겨울 과일 먹고 유난히 붓거나 피곤해진 느낌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겨울만 되면 비슷한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듣습니다. TV 보다가 하나 집어들고 목이 칼칼하면 유자차 한 잔 타서 마시는 거죠. 처음에 따뜻하고 든든한데 어느 순간부터 아침에 얼굴이 잘 붓고 양말 자국이 깊게 남고 밤에 화장실을 자주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도 대부분 그냥 나이 탓이라고 넘겨버리시는 거예요. 제가 작년 겨울에 만난 67세 김순영님의 경우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분은 겨울마다 감귤을 정말 좋아하셨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감귤 2개, 점심 후에 감귤 3개, 저녁에 TV 보면서 또 감귤 2-3개씩 드시는 게 일상이셨거든요. 작고 달콤하니까 부담 없다고 생각하셨던 거죠. 그런데 1월 말쯤부터 이상한 증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얼굴이 퉁퉁 붓고 특히 눈 주변이 심했습니다. 처음엔 잠을 잘못 잤나 싶어서 베개를 바꿔도 보고 일찍 자려고 노력도 해보셨는데 전혀 나아지지 않더래요. 그러다가 어느 날 밤에 갑자기 가슴이 두근거리면서 숨이 가빠지는 증상까지 나타났어요.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보니 혈중 칼륨 수치가 정상 범위를 훨씬 벗어나 있었습니다. 하루에 감귤 7개, 8개씩 드시면서 칼륨 과부하 상태가 된 거였어요. 감귤 하나에 칼륨이 150mg 정도 들어있는데 8개면 1200mg이거든요. 50대 이후에는 하루 칼륨 권장량이 3000mg 정도인데 감귤만으로도 거의 절반을 섭취하신 거죠. 여기에 다른 음식까지 더하면 완전히 과다 섭취가 되는 겁니다. 또 다른 사례도 말씀드릴게요. 72세 박영수님 부부의 경우입니다. 이분들은 겨울이면 곶감을 정말 좋아하셨어요. 특히 오후 간식으로 곶감 2-3개씩 드시는 게 일상이었거든요. 단맛이 강하지 않으니까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곶감이 말리는 과정에서 당분이 4배 이상 농축된다는 거였습니다. 생감 하나에 당분이 15g 정도라면 곶감은 60g이 넘어가거든요. 이분들이 오후마다 곶감 2개씩 드시니까 당분만 120g을 한 번에 섭취하신 거예요. 콜라 한 캔의 당분이 35g 정도니까 콜라 3캔 반을 한 번에 마시는 것과 같은 수준이었던 거죠. 결국 두 분 다 변비가 심해지고 혈당이 급격히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어지럼증까지 나타났어요. 박영수님은 꽃감 먹고 나면 꼭 졸리고 무기력해진다고 하시더라고요. 혈당이 급상승했다가 떨어지면서 생기는 전형적인 증상이었습니다. 이런 분들 대부분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과일인데 설마 문제 있겠어요? 차인데 괜찮겠죠? 그런데 여기서 놓치는 게 있어요. 겨울철에는 우리 몸의 상황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추워지면 자연스럽게 물 마시는 양이 줄어듭니다. 여름에는 목마르니까 물을 자주 찾는데 겨울에는 갈증을 잘 못 느끼거든요. 그러면 혈액이 끈적해지고 신장으로 가는 혈류량도 줄어들어요. 여기에 혈관까지 수축되니까 신장은 이미 평상시보다 30% 이상 기능이 떨어진 상태가 됩니다. 이 상태에서 과일과 단 음료가 반복되면 신장은 쉬지 못하고 계속 과부하에 걸리게 되는 거예요. 특히 50대 이후에는 신장의 사구체 여과율이 매년 1%씩 떨어지는데 겨울철 잘못된 식습관이 이 속도를 2배, 3배로 가속화시킬 수 있어요. 정말 중요한 건 이런 변화가 조용히 진행된다는 거예요. 신장은 75% 이상 기능이 떨어져야 증상이 나타나거든요. 지금 당장 아무 증상이 없다고 해서 안전한 게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이제부터 겨울 식탁 위에 있는 위험 요소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혹시 지금 말씀드린 증상 중에 해당되는 게 있으시다면 더욱 주의 깊게 들어보세요. 자, 이제 겨울에 신장을 가장 빠르게 지치게 하는 과일 5가지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20년간 연구하면서 수집한 데이터와 실제 사례들을 바탕으로 정확하게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 감귤입니다. 작아서 부담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 이게 가장 큰 함정이에요. 감귤 하나의 크기가 작다 보니까 한 번에 여러 개를 연달아 먹는 습관이 생기거든요. 그런데 감귤 100g당 칼륨이 200mg 들어있어요. 작은 감귤 하나가 보통 100g 정도니까 감귤 한 개에 칼륨 200mg이 들어있는 거죠. 문제는 TV 보면서 무의식적으로 감귤을 계속 까먹는 습관이 달콤하고 수분이 많아서 목도 축이는 것 같고 비타민도 섭취하는 것 같으니까 좋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감귤 5개만 드셔도 칼륨 1000mg이에요. 여기에 저녁 식사까지 더하면 하루 칼륨 권장량을 훨씬 넘어가게 됩니다. 서울대 의대에서 발표한 국내 고령층 대상 연구 결과를 보면 고칼륨 식단을 지속했을 때 심장 리듬 이상과 연관된 결과가 명확히 나타났어요. 특히 65세 이상에서 혈중 칼륨이 5.0ml 이상 올라가면 부정맥 위험이 3배 이상 증가한다는 데이터가 있거든요. 감귤을 드실 때는 작은 감귤 기준으로 하루에 1개 이내로 제한하시고 천천히 씹어서 드세요. 한 번에 여러 개 드시지 마시고요. 특히 고혈압약을 복용 중이시라면 매일 섭취는 피하시는 게 좋아요. 고혈압약 중에 칼륨을 보존하는 성분이 들어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혹시 TV 보면서 감귤 계속 까먹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지금부터라도 개수를 정해서 드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꽃감입니다. 꽃감은 정말 조심해야 할 과일이에요. 말리는 과정에서 당분과 미네랄이 농축되거든요. 생감의 당분이 15% 정도라면 꽃감은 60%까지 올라가요. 4배나 농축된 거죠. 여기에 칼륨도 마찬가지로 농축되어서 100g당 칼륨이 300mg 이상 들어있어요. 한국식품영양과학회에서 발표한 연구를 보면 당분 농축 식품을 섭취했을 때 혈당이 급상승하고 혈액 정도가 증가한다는 결과가 나와 있어요. 혈액이 끈적해지면 신장으로 가는 혈류량이 줄어들고 신장은 더 많은 압력을 받아서 여과 기능을 수행해야 하거든요. 곶감은 겨울 간식에서 완전히 제외하시는 게 좋습니다. 달지 않다고 느껴져도 실제로는 엄청난 당분 덩어리거든요. 특히 당뇨나 신장 기능이 약화된 분들에게는 거의 금기 수준이에요. 달지 않다고 느껴져서 더 드시고 있지는 않나요? 그렇다면 지금 당장 중단하세요. 세 번째, 바나나입니다. 바나나는 칼륨이 매우 높은 대표적인 과일이에요. 바나나 100g당 칼륨이 400mg이나 들어있거든요. 일반적인 바나나 한 개가 120g 정도니까 바나나 한 개에 칼륨 480mg이 들어있는 거예요. 감귤의 2배가 넘는 수치죠. 건국대 의대에서 진행한 고령자 대상 연구를 보면 바나나를 반복 섭취했을 때 혈중 칼륨 상승 사례가 다수 보고되었어요. 특히 신장 기능이 정상의 70% 이하로 떨어진 상태에서 바나나를 매일 섭취하면 칼륨 배출이 제대로 안 되면서 위험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왔거든요. 바나나를 드시려면 반개 또는 소형 1개 정도로 제한하시고 매일 드시지 마세요. 가끔 드시는 정도로만 하시고요. 특히 혈압약을 복용 중이시라면 반드시 주의하셔야 해요. 아침 대용으로 바나나 드시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다른 과일로 바꾸시는 게 좋겠어요. 네 번째, 키위입니다. 키위는 비타민은 풍부하지만 칼륨도 적지 않아. 키위 100g당 칼륨이 300mg 정도 들어있거든요. 키위 한 개가 보통 100g 정도니까 키위 한 개에 칼륨 300mg이에요. 연세대의대에서 발표한 연구를 보면 야간에 과일을 섭취하면 신장 부담이 낮 시간보다 30% 이상 증가한다는 결과가 있어요. 밤에는 신장 기능이 자연스럽게 둔화되는데 이때 칼륨이 많은 과일을 섭취하면
배출이 제대로 안 되면서 체내에 축적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죠. 5번째, 유자차입니다. 유자차는 차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실제 구성을 보면 절반 이상이 당분이에요. 시중에 판매되는 유자차 한 스푼에 당분이 15g 정도 들어있거든요. 한 잔에 보통 두세 스푼 넣으시니까 당분만 30g에서 45g을 섭취하시는 거예요. 정의대 의대에서 진행한 연구를 보면 당분 음료를 반복 섭취했을 때 탈수와 신장 스트레스가 증가한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당분이 많은 음료는 오히려 체내 수분을 빼앗아가면서 신장이 더 많은 일을 하게 만든다는 거죠. 6284 최영자님의 경우를 보면 감기 기간 동안 유자차만 마셨어요. 물 대신 유자차가 몸에 좋을 거라고 생각하셔서 하루에 5잔 이상 드셨는데 일주일 정도 지나니까 부종이 생기고 혈당 변동까지 나타났어요. 당분 과다 섭취로 인한 전형적인 증상이었죠. 유자차는 연하게 타서 가끔 한 잔 정도만 드세요. 절대로 물 대용으로 드시면 안 돼요. 목이 마르다고 유자차를 계속 드시면 오히려 더 갈증이 날 수 있어요. 유자차를 물처럼 드시고 있진 않나요? 그렇다면 지금부터라도 물과 구분해서 드시기 바랍니다. 이제 무엇을 피해야 하는지는 분명해졌습니다. 감귤, 곶감, 바나나, 키위, 유자차 이 5가지가 겨울철 신장을 가장 빠르게 지치게 하는 주범들이에요. 그렇다면 신장을 돕는 선택은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그 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겨울에 신장을 보호하면서 안전하게 드실 수 있는 과일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20년간 연구하면서 확인한 신장 친화적인 과일 5가지를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사과입니다. 사과는 노폐물 배출을 돕는 섬유질이 정말 풍부해요. 사과 하나에 식이섬유가 4g 정도 들어있는데 이 섬유질이 장에서 독소를 흡착해서 배출시켜주거든요. 신장이 처리해야 할 노폐물의 양을 줄여주는 거죠. 그리고 사과의 칼륨 함량은 100g당 120mg 정도로 감귤이나 바나나에 비해 훨씬 낮아요. 다만 사과 주스 형태로 드시면 안 돼요. 주스로만 되면 섬유질은 거의 사라지고 당분만 농축되거든요. 사과 하나를 주스로 만들려면 사과 2~3개가 들어가는데 그러면 당분이 2배, 3배로 늘어나는 거예요. 껍질째 깨끗이 씻어서 하루에 사과 1개 정도 드시면 됩니다. 껍질에 항산화 성분이 많이 들어있어서 껍질까지 드시는 게 좋고요. 사과를 씹어서 드시고 계신가요? 주스로만 드시고 계시다면 지금부터라도 생사과로 바꿔보세요. 두 번째, 냉동 블루베리입니다. 블루베리는 혈관 보호 성분인 안토시아닌이 풍부한데 냉동 상태에서 오히려 흡수율이 더 높아져요. 냉동 과정에서 세포벽이 파괴되면서 영양 성분이 더 잘 흡수되거든요. 그리고 블루베리는 칼륨 함량이 100g당 80mg 정도로 정말 낮아요. 냉동 블루베리의 장점은 보관도 쉽고 일정량씩 섭취하기도 편하다는 거예요. 신선한 블루베리는 금방 상하고 가격도 비싸지만 냉동 블루베리는 언제든지 꺼내서 드실 수 있거든요. 다만 한 번에 많이 드시면 안 돼요. 당분이 없지는 않거든요. 하루에 작은 스푼으로 2스푼에서 3스푼 정도, 대략 30g 정도가 적당해요. 냉동 과일 활용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블루베리부터 시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세 번째, 보라색 포도입니다. 포도 중에서도 보라색 포도에 레스베라트롤이라는 성분이 많이 들어있어요. 이 성분이 혈관 탄력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주거든요. 신장으로 가는 혈관이 건강해야 신장 기능도 좋아지는 거죠. 포도의 칼륨 함량도 100g당 130mg 정도로 무난한 수준이에요. 중요한 건 포도 주스가 아니라 껍질째 씹어서 드시는 거예요. 포도 껍질에 좋은 성분이 집중되어 있거든요. 포도 주스로 만들면 당분만 농축되고 좋은 성분은 대부분 버려져요. 하루에 포도 한 송이의 절반 정도, 대략 10알에서 15알 정도가 적당합니다. 껍질째 천천히 씹어서 드시고요. 포도는 항상 주스로 드시나요? 그렇다면 이제 생포도로 바꿔보세요. 네 번째, 딸기입니다. 딸기는 칼륨 부담이 정말 낮은 과일이에요. 100g당 칼륨이 150mg 정도로 다른 과일에 비해 상당히 낮거든요. 그리고 비타민C가 풍부해서 혈관 건강에도 도움이 되고요. 딸기 5개 정도면 하루 비타민C 권장량의 절반을 섭취할 수 있어요. 딸기의 또 다른 장점은 수분 함량이 높다는 거예요. 90% 이상이 수분이라서 겨울철 부족해지기 쉬운 수분 보충에도 도움이 됩니다. 중요한 건 딸기에 설탕이나 생크림을 곁들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딸기 자체는 좋은데 여기에 당분을 추가하면 모든 장점이 사라져. 깨끗이 씻어서 그대로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하루에 딸기 5개에서 7개 정도가 적당해요. 너무 많이 드시면 역시 당분 섭취가 늘어나거든요. 딸기 드실 때 뭘 곁들이시나요? 설탕이나 연유 뿌리고 계시다면 지금부터는 그냥 드세요. 5번째, 익힌 토마토입니다. 생토마토보다 익힌 토마토가 신장에 더 좋아요. 토마토를 익히면 라이코펜이라는 성분이 3배 이상 증가하거든요. 이 라이코펜이 혈관과 신장 세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해요. 토마토의 칼륨 함량도 100g당 240mg 정도로
바나나의 절반 수준이에요. 토마토를 익힐 때는 기름을 조금 넣고 익히시는 게 좋아요. 올리브오일 한 방울 정도만 넣고 살짝 볶으면 라이코펜 흡수율이 훨씬 높아져요. 기름에 녹는 성분이거든요. 다만 소금은 최소화하셔야 해요. 토마토 자체에 감칠맛이 있어서 소금을 많이 넣을 필요가 없거든요. 소금을 많이 넣으면 나트륨 과다로 이어져서 신장에 부담이 될 수 있어요. 하루에 토마토 1개에서 2개 정도를 기름 약간에 살짝 볶아서 드시면 됩니다. 토마토 요리 자주 드시나요? 생토마토만 드시고 계셨다면 이제 익혀서도 드셔보세요. 이렇게 5가지 신장 친화적인 과일을 말씀드렸는데 공통점이 있어요. 모두 칼륨 함량이 적당하고 신장에 도움이 되는 다른 성분들을 포함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공하지 않은 자연 상태로 드시는 게 가장 좋다는 점도 기억해 주세요. 중요한 건 이런 좋은 과일이라도 적당량을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몸에 좋다고 해서 무제한 드시면 역시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하루 과일 섭취량은 전체적으로 200g 이내로 제한하시는 게 좋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정말 단순합니다. 과일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의 나이와 신장 상태를 무시한 습관이 문제라는 거예요. 50대 이후에는 신장의 여과 기능이 매년 1%씩 자연스럽게 떨어집니다. 20대 때와 똑같이 먹으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겨울에 감귤, 곶감, 바나나, 키위, 유자차를 아무 생각 없이 반복해서 드시면 신장은 소리 없이 지쳐갑니다. 감귤 하나하나는 작아 보여도 하루에 5개, 6개 드시면 칼륨 1000mg이 넘어가요. 곶감은 당분이 4배 농축되어 있어서 혈당을 급격히 올려 혈액을 끈적하게 만듭니다. 바나나는 칼륨 폭탄이고 추위를 밤에 드시면 신장이 쉬어야 할 시간에 과부하가 걸리죠. 유자차는 차가 아니라 당분 음료나 다름없어요. 이런 습관을 6개월, 1년 지속하면 어떻게 될까요? 신장 기능이 정상의 60%까지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신장은 75% 이상 손상되어야 증상이 나타나거든요. 지금 당장 아무 증상이 없다고 해서 안전한 게 아니에요. 조용히 되돌리기 어려운 손상이 진행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사과, 블루베리, 포도, 딸기, 익힌 토마토처럼 부담이 적은 선택을 소량으로 바꾸는 것만으로도 앞으로 5년, 10년의 신장 상태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런 과일들은 칼륨 함량이 적당하고 오히려 신장을 보호하는 성분들을 포함하고 있어요. 사과의 식이섬유는 독소 배출을 돕고 블루베리의 안토시아닌은 혈관을 보호하고 포도의 레스베라트롤은 혈관 탄력을 유지시켜줍니다. 잘못 관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70대에 접어들면서 혈압약을 계속 늘려야 하고 부종 때문에 이뇨제까지 복용해야 하고 되고 80대에는 투석을 고려해야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지금부터 제대로 관리하면 80대, 90대까지도 맑은 정신과 건강한 몸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3가지를 제안드리겠습니다. 첫째, 오늘 밤 냉장고를 열어서 매일 먹는 겨울 과일 1가지만 줄여보세요. 감귤 5개를 3개로, 3개를 1개로, 바나나 2개를 1개로 줄이는 것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들어요. 물 마시는 양을 늘려보세요. 겨울에는 갈증을 잘 못 느끼지만 신장은 여전히 충분한 수분이 필요해요. 하루에 따뜻한 물을 6잔 이상은 드셔야 합니다. 유자차나 차 종류가 아니라 순수한 물말이에요. 셋째, 과일 드시는 시간을 바꿔보세요. 저녁 후 과일 대신 오후 간식으로 바꾸시면 신장이 밤에 제대로 쉴 수 있어요. 밤에는 신장 기능이 자연스럽게 둔화되니까 이 시간에는 부담을 주지 않는 게 좋습니다. 이 3가지만 실천하셔도 한 달 뒤에는 분명히 차이를 느끼실 거예요. 아침에 얼굴이 덜 붓고 양말 자국이 덜 남고 밤에 화장실 가는 횟수도 줄어들 거예요. 다음 영상에서는 겨울철 신장을 망치는 국물 음식 습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된장찌개, 김치찌개, 라면 이런 국물 음식들이 어떻게 신장에 부담을 주는지 그리고 어떻게 먹어야 안전한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릴 거예요. 많은 분들이 겨울에 더 찾게 되는 국물 음식의 숨겨진 위험과 올바른 섭취법까지 모든 걸 공개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오늘부터 무엇을 바꾸실 건가요? 감귤 개수를 줄일 건지, 유자차를 물로 바꿀 건지, 아니면 꽃감을 완전히 끊을 건지 댓글로 1가지만 적어주세요. 여러분의 실천 의지가 정말 궁금합니다.